안녕하세요. 하트조 수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과학 논술 시험을 본 데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구온난화와 온실 효과 그걸 하는데 그 전에 지구의 복사 평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복사 평형을 알아야 온실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단 걸 보고 싶다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 안에 들어오면서 지구의 열이 올라가요. 기온이.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지구에서도 빛을 반사해요. 그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아지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런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위도별로 보면은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런 식이죠. 빛이 받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져요. 빛이 받는 공간이 좁아질수록 빛의 세기는 커져요. 그러니까 각도가 작으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각도가 작으면 그 빛이 적게 들어와서 여기 이만큼 하는데 빛이 다 분산되고 이쪽도 이만큼 하는데 빛이 다 분산되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범위가 넓으니까 빛이 많이 분산돼서 세기가 줄어들고 요건 분산이 덜 돼가지고 빛의 세기가 요것보단 강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온실 효과 되는 방법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오면은 대기와 지표면에 인한 반사가 나요. 그리고 대기와 구름줌의 흡수. 여기서 온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표면을 흡수해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됐다가 지표면에서 방출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방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흡수하죠. 이 과정도 온실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알아서 나가요. 온실기체. 여기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 온실 기체 때문인데 그 기체는 아르곤 여기 보시면 아르곤이 아니구나.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등이 온실 기체예요. 보시면은 온실 기체는 탄소가
탄소가 얘로 많이 들어와요. 탄소가 얘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탄소의 모습을 보면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즉 CO2의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탄산이온이라고 CO3 2-. 그러니까 CO3 2-, 전 2-라고 말해요. 이 형태로 있어요. 수권, 물에선, 기권에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그리고 직권에서 화석연료, 석탄, 석유는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보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직권에서 또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CaCO3, 칼슘하고 탄산, 이 기호가 합쳐져서 탄산칼슘이에요. 석회암은 즉 탄산칼슘. 근데 온실기체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라고 말했죠? 여기 더 있고. 근데 온실효과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여지는 현상인데요. 그 온실효과가 있으면 15도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온실효과가 없으면 마이너스 18도예요. 마이너스 18도란 건 달의 기온을 딱 봤을 때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8도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지구온난화는 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등의 기체가 증가해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온실효과는 그 대기가 요런 것들이 열을, 그러니까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있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은 요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면은 온도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는 더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빙하가 있어요. 빙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빙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녹아서 없어지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100년 사이, 1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요게 떨어지면은 눈은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빛을 반사하는데 요게 사라지면은, 빙하가 없어지면 태양 반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흡수하는 빛이 많아져요. 흡수하는 빛이 많아지면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가지고 있다가 방출되는 거예요. 여기 봤듯이 방금 전에 탄소의 변화를 얘기해줬잖아요. 탄소는 지구계에서 순환이 돼요. 그리고 호흡으로 통해도 오기도 하고 광합성으로도 사라지긴 해요.
그 지구온난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온실기체가 있는데 최근에는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가지고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해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지구온난화라고 했었죠. 자, 지금 요 표를 보시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올라가요. 이건 ppm이라고 읽어요. 2000년이 되니까 약 3015 넘게, 그러니까 3020이란다. 320 정도 320 ppm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이걸 보면은 이걸 비슷하게 그려보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비슷하게 그리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때는 괜찮았는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니까 여기 온도도 증가하는 거예요. 기온.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은 기온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되고 있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고 했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연기들의 이산화탄소? 화황이었나?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숲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강합성량이 감소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숲이 하는 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하는데 근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벌목하고 그러니까 이 광합성을 해야 할 나무가 없어지니까 이산화탄소를 없앨 방법은 광합성 외에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여기 제일 많이 하는 게 광합성이거든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면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온이 상승하여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의 온도가 높여져요. 그럼 해수의 부피가 늘어나고 또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은 또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요.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해안의 저지대, 예를 들어서 투발루가 약 7개의 성이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침수됐어요. 그래서 농경지가 감소되고 얕은 바다의 생태계가 변해요. 바다가 깊어지니까 얕은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깊어지니까 깊은 데에서 사는 그
여러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 생물들이 오면서 잡아먹죠. 잡아먹고 그 얕은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되는 거죠. 또 기온이 상승하면은 지표에서 더 많은 물이 증발돼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돼요. 그 결과 어떤 지역은 집중호우와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반대로 어떤 지역은 가뭄이 발생하거나 사막화가 심해지기도 해요. 사막화가 심해지면은 중국의 사막 있잖아요. 거기서 황사가 일어나듯이 여러 안 좋은 것도 있고 나무가 말라 죽어가죠. 물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면은 물이 더 부족해서 목말라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기체의 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석유 자동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수소 자동차가 있어요. 석유를 쓰는 자동차 대신 수소를 쓰는 자동차가 있어요, 요즘. 그 자동차가 막 달리면은 거기서 뭐라고 해야지? 유해물질? 그런 게 없고요. 그니까 매연이 없어요. 매연이 없고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그 물 가지고 사람이 마시면은 목말라 죽는 생활도 없어지고요. 또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공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대기 중으로 가는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니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공장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풍력하고 태양열 발전 그런 게 있고 우라늄도 있어요. 원자력. 근데 문제는 위험성이 커요. 막 폭발하고 난리 나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나무를 심으면은 자라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요. 쓰레기는 분리배출하면서 일반 쓰레기는 다 태워지고 종이는 다시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페트병 그런 것들은 다시 모양 다듬고해서 만들어지고 캔 같은 것도 녹여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전기 있잖아요. 전기 여기 보시면 그게 있어요. 코드를 빼고 있죠. 코드를 뺀다는 건 전기를 줄인다는 거예요. 전기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석탄을 태워가지고 그걸 엔진 같은 걸 돌려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선을 통해서 오는데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 전기를 덜 사용하니까 석탄이나 석유 그런 거 태워가지고 이거 엔진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석탄을 태우는 양도 줄어들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적절히 사용해서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요. 온도 차이도 거의 안 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가 5도 차이만 나면은 괜찮대요. 전기 전력을 최소로 쓸 수 있대요. 시원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전거 있죠?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건 그만큼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매연이 안 나와요. 자전거는 다리로 이렇게 페달 밟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빼고 이산화탄소 줄이는 것까지 하면 일석이조인 셈이에요. 요건 버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에요. 대중교통은 이런 거는 사람이 이렇게 큰 차에다가 사람이 몇 명? 많으면 20명까지 탈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한 대가 가는 거니까 매연도 줄게 되고 시간은 많이 걸려도 매연은 줄고 기름량도 조금 쓰게 돼요. 그리고 과속하면은 요 엔진을 돌려야 하거든요. 엔진을 더 많이 돌리면은 매연이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를 적정 속도로 가면 되고요. 녹색 가게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그런 거 버리면은 어떤 과정을 일어나서 하는데 그걸 버리면은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필요 없는 거 줘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니까 만들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게 돼요. 물절약도 같은 이유고요. 물절약은 같은 이유라기보단 뭐라 해야 하지? 물절약을 하면은 정수되는 과정이 있어요. 침전물 가라앉히고 화학약품 넣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거거든요. 다들 집에. 근데 그 과정을 많이 하면은 또 전기가 많이 쓰여요. 화학약품 많이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증가해요.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사막화가 또 되잖아요. 요거 보면은 사막화가 되면은 식물이 안 자라서 식량도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건강 약화되면 고열에서 발생되는 그런 병 같은 게 있는데 그 병이 예를 들어서 적도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는 끝났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내용 확인해 볼게요. 이미 풀었지만,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를 고르래잖아요.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은 프레온 가스예요. 그 에어컨, 냉장고에서 냉각시키는 데 사용하는데 스프레이예요. 이게 프레온 가스의 프레온이 오존층이잖아요. 오존층은 요거 오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존. 근데 이걸 분해해가지고 요걸로 만들어요. 2O. 그래가지고 이건 지구온난화기보다는 오존층 파괴는 그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애초에 이거 온도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하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 뿐이고, 온도가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오존층 파괴는 자외선까지 덤으로 들어와요. 오존층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렇게 있는데 뚫려버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고 온도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 지구온난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온도가 올라간다. 그 정도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흡수된다. 이거 맞아요. 그 광합성은 그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까지 덤으로 요렇게 있어야 광합성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요게 해가지고 녹말하고 산소가 나오니까 이산화탄소 쓰인다는 거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는 온실기체 중 가장 적게 분포한다. 아, 여기구나. 적게 분포한다. 근데 온실기체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X. 이건 지구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한댔잖아요. 자외선 흡수는 오존층이죠. 오존층. 오존층인데. 오존층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존으로 이루어진 층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거 아니고 높게예요. 높게. 왜냐하면 온실기체잖아요. 온실기체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높게가 아니고 일정하게 해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약 15도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요. 근데 낮게 유지시켜주면은 달하고 비슷해요. 달이 마이너스 18도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복사평은 아니고 온실 효과가 없어서 그 정도 온도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면 이 낮게 유지하는 것보다 1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되는데 더 큰 역할을 해요. 낮게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식물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깡그리 없애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눈이 내려가지고
식물이 다 얼어 죽고 저희도 얼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는 필요하긴 한데 적정한 양으로, 너무 많이도 안 되고 너무 적게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아까 봤듯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예요.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 일회용, 이거 아까 봐서 알죠?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한다. 이거는 일회용품을 스티로폼이 있잖아요. 스티로폼이 있잖아요. 이 스티로폼이 어떤 역할을 이게 썩는데 20년인가 그만큼 걸려요. 그리고 많이 쓰면은 이거 태워도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화학물질. 그래가지고 여러 화학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안 되니까 썩게 냅두는 거예요. 썩게 냅두는데 플라스틱은 녹이면 되는데 그건 일회용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스티로폼, 나무 그런 거는 다 화학약품 쓰고 그러면서 태우면은 안 좋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많이 쓰면은 이걸 생산하는데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 만드는 건 쉬운데 만드는 건 만드는 건 힘든데 쓰는 게 금방 쓰잖아요. 일회용품의 특징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한 번 쓰고 버리면은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져야 돼서 그만큼 버리는 양도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지 않고 그대로 둔다. 앞에서 봤듯이 콘센트 뽑으라고 했잖아요. 안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가 계속 가죠.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석탄 태워서라든지 이산화탄소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석탄을 태워가지고 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만큼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건 X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용차의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람은 많이 타는데 가는 거리는 좀 적고